미주미에서 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2023년을 준비하는 생존 전략. 장우석 부사장의 2023년을 대비할 최적의 포트폴리오. 이항영 위원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 테마. 채슬리 투자자문 최일호 상무의 적정주가 평가와 기업 선별법까지. 그럼 10월 8일 토요일에 만나요. 수강 신청은 검색창에 투자공간 세미나를 입력하세요. 네. 굴욕적인 순간들이 참 많네요. 방금 전에도 이제 연준 굉장히 뒷북친 이야기.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파월 의장에 대한 이야기인 그렇죠. 거잖아요. 비난이죠. 네. 예. 근데 뭐 그분이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누가 시켜서 했나요? 그런 건 아니죠. 아닌데 사실 이제 저는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비들의 또 전망이 워낙 트렌드가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일단은 예측이 너무 어려운 게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연주는 싸우면 안 됩니다. 연준하고. 연준과 맞서지 마라 뭐 이런 얘기. 그런 것도 있으니까 네.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싸우진 않고요. 비난은 받을 건 받아야죠. 받아야죠. 네. 지금 장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그쵸.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있는 겁니다. 네. 자, 갑자기 뭐 파월 의장에 대한 뒷담화를 한 것 같아서 좀 괜히 죄송해지네요. Sorry, 파월. 자,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월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먹지마. 네. 먹지마 디저트. 저거 미주미라고 저희는 만들었는데 네. 먹지마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옷이 좋은 것 같아요. 왜요? 저희 방송국에, 저 일하는 방송국에 네. AD가 오늘 저를 만났더니 그거 어디서 샀냐고, 멋있다고. 진짜로. 그 M 방송국에서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 주기로 했죠. 선물로 진짜요? 네. 그렇게 주다 보면은 우리 그 세미나 오시는 분들 못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만들어다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죠. 네, 알겠습니다. 100분까지는 무조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시장이 조금 쉬어갔어요. 네, 맞습니다. 다만 재료는 이틀 동안 오른 것도 별로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의 하락도 뭐 큰 의미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3일 만에 떨어졌죠. 금리랑 달러가 좀 다시 약간 올라가는 모습. 달러는 거의 보합입니다, 지금요. 플러스 마이너스 보합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뉴욕 증시는 3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앞서도 김 의원도 계속 얘기한 것 같지만 결국은 전체적인 시각이 월가에서는 아직까지 기대할 거 별로 없다.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막판에 1시간 전 정도 우리나라 시각으로 보면 새벽 4시에는 또 플러스까지 갔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다시 조금 밀려나면서 약보합 정도 약세로 좀 오늘 마감됐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거죠. 이번 토요일 날인데요. 100분까지는 저희가 옷을 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3.76%대에 재진입했습니다. 이 부분이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틀 동안 또 상대적으로 쉬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반등이라고 좀 보셔야 되겠고요. 미국 달러는 뭐 거의 강보합, 약보합입니다. 그래서 큰 움직임은 없지만 이거 역시 미국 달러가 계속 꺾였다 이렇게 얘기하긴 쉽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미국 달러가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저희 여러 번 확인드렸지만 11개의 섹터가 있습니다. 산업 분류상으로 보면 11개의 섹터가 있는데 11개 섹터의 평균의 해외 매출 비중은 한 40% 정도 됩니다. 근데 제일 많은 것이 바로 IT입니다. IT가 한 56% 정도가 통계로 잡힙니다. 해외 매출이요. 그중에서도 IT는 또 여러 가지 수십 개로 분류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가장 쉽게 IT를 분류하는 것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입니다. 뭐가 많겠습니까? 소프트웨어가 많습니다. 소프트웨어는 꼭 수출을 안 하더라도 뭐 제품을 수출 안 하더라도 어디선가 요즘 쉽게 얘기하면 다운로드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비중이 가장 우리가 알만한 것 중에 제일 높은 것들은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 메타 이런 거라고 딱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거. 물론 전체 S&P 500 중에서 IT 중에서 제일 높은 비중이 있는 것은 퀄컴 같은 게 제조업 비중 그런 게 많지 않지만 특이한 거가 되겠고요. 이제 제품 구성상 그런 게 되겠고요. 소프트웨어가 좀 많다라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왜 마이크로소프트가 약하냐. 반대로 보면 역설적으로 보면 미국 달러만 약세로 접어들면 제일 먼저 올라갈 것들이 그런 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항상 지금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이 바뀌었을 때는 그런 것들 주목해야 되고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좀 갖고 계신 분은 이렇게 불안한 분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미국 달러의 흐름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가. 네. 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유가는 이제 오페크 플러스에서 결국 200만 배럴 월 100만 배럴 감축에 일단은 합의를 했잖아요. 네. 물론 합의한 것이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얘기지만 일단 합의했잖아요. 그러면서 유가가 좀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 이건 오늘 브렌트유로 보여지는데 브렌트유도 지금 러시아 전쟁 발발 전 이전까지 떨어졌다가 그 수준에 다시 회복하는 모습. 그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WTI요. 텍사스 중전율 기준 보면 86달러 찍었을 겁니다. 86, 87 정도 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유가 지금 소폭 반등했고요. 네. 그래서 11개 섹터가 있는데 어제 그제는 기억하시잖아요. 어제 그제는 이틀 동안은 모든 섹터가 다 올랐고요. 이틀 연속으로 가장 많이 올라간 것은 에너지였어요. 오늘은 11개 중에서 딱 3개가 올라갔습니다. 에너지 그리고 뭐 기술주, 헬스케어 올라갔는데 오늘까지 제일 많이 올라간 건 에너지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3일 연속 올라갔고 에너지가 3일 연속해서 매번 1등했다라는 것까지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는데 그 요즘 이렇게 주가가 이제 또 떨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궁금하신 거 아니면 많은 분 지인들끼리도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야, 많이 떨어졌어. 이제 되겠지 하는 생각을 미국 주식도 하고 한국 주식도 할 거예요. 바닥이겠지. 예, 바닥이겠죠.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섣불리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 5%, 10% 되겠거니, 20% 되겠거니. 근데 지금 계속 흘러내리고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35%, 막 37%까지 떨어지고 코스피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거에 대한 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질문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보면 우리가 바닥의 징후를 알 수 있을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도 한 서너 가지 얘기했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달러가 좀 떨어져야 된다. 네. 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가 신규 실업 청구 건수. 그러니까 오늘 밤에 나오는 겁니다. 매주 목요일 날 발표되는 건데 그게 이제 30만 건 이상이 내야 된다. 역설적으로 보면 신규 실업이 많이 늘어나야지 예를 들어 고용시장이 지금 타이트한 게 끝나야지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20만 건 오히려 20만 건 다 아래로 내려갔어요. 우리 예상보다 더 실업 건수가 줄었는데 이제 중요한 고용 보고서는 내일이죠. 내일 밤이다. 금요일 날 밤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한 이틀 먼저 나오는 것이 ADP 민간 일자리인데요. ADP 민간 일자리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야 되는데 주식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인플레이션 이런 압박 이런 거잖아요. 이번에 20만 건이 예상됐었는데 20만 8천 건이 나온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건데 동전의 양면에도 좋은 건데 이거 뭐야? 이거 인플레이션 그리고 연준에서 지금 금리 올리는 것이 아직 효과가 적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제랑 반대죠. 어제는 졸트에서 그 잡 오프닝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받는데 오늘은 또 아닌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석하기 어렵지만 이런 거였고 오히려 지난달에 18만 5천 건이었는데요. 야 이렇게 타이트하다는데 오히려 더 일자리가 늘어난 겁니다. 지금이요. 물론 계절 조인이 다 있겠으나 이런 것들이 오늘 크진 않지만 악재로 반영됐고 악재라고 말하기도 거시기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됐고 내일 모레 발표될, 그러니까 내일 밤에 발표될 고용 보고서에 대해서 지난달보다 상당히 줄어들어서 20만 건 중반대가 예상되는데 이건 뭐야? 효과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겼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월가에서는 그럼 뭘 이야기하는지 지금 한 줄로 딱 정리해 주셨어요. 큰 기대를 갖기에는 점점점이죠. 예, 물론 통계적으로 보면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상당히 찬스는 있어요. 네. 많이 떨어진 데다가 특히 3분기 연속으로 떨어진 데다가 특히 떨어진 거에다가 특히 이번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중간 선거에는 9월 30일이 저점이었다라는 통계가 분명히 있어요. 네. 있지만 어제도 마지막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있다가 하더라도 신뢰를 갖기 쉽지 않죠. 각각의 뇌피셜, 저나 부사장님의 여도 앵커나 여러분들이 뇌피셜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연말까지 상당히 지금 회복할 거로 좀 보고 있지만 근거가 있냐, 자신감 있냐 그러면 속으로는 생각하시고 제 지인한테는 걱정하지 말라 그러지만 보통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저 사람 무슨 햇소리 하는 거야. 딱 그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전 세계에 똑같은 거거든요. 오늘 큰 기계를 갖기에는 점점점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 두 분 정도 시간만 얘기해야 돼요. 이분이 대표적인 오늘 연방은행 총재, 라파엘 포스틱 총재, 저는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로 많이들, 이분도 이제, 공개적인 발언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의 오늘 정말
그 딱 연준의 일반적인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 얘기 했다고 보고 있어요. 이분은 지금 인플레이션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금년 3월부터 열심히 했죠. 싸움을 많은 사람들이 일부에서 얘기하는 제레미 시글 교수 같은 경우는 작년 늦어도 6월, 5월부터 했어야 되는데 늦게 시작했다는 거지만 지금은 3월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3월에 짧게 했고 최근에 3분기 3번 연속으로 그냥 자이언트 스텝을 가버렸잖아요. 지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과의 대결은 얼리 스테이지, 초기 단계일 뿐이라고 한 겁니다. 아직 시작했을 뿐이야. 아직 중간도 안 지나갔다. 이런 의미죠. 물론 영어를 이분의 말을 약간 과하게 우리가 표현했을 수 있죠.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의 정확한 워딩은 초기 단계일 뿐이라는 얘기였어요. 지금 전쟁은 초기 단계일 뿐이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를 오늘 그냥 거의 직역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숲에 즉 한복판에 있다는 겁니다. 한복판. 뭐냐면 숲이 한복판에 있으면 숲이 우거지면 뭐 우리나라 숲이 그렇지 않지만 그런 데 별로 없지만 서양의 숲이 보면 진짜 나무가 높잖아요. 딱 들어가면 하늘도 안 보일 때가 있고 아주 어두컴컴 이런 분위기거든요. 딱 그런 느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숲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희망의 빛이 저 바깥에 출구에 빛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요. 마지막에 그거를 강조해서 한 말은 그 다음 문장인데요. 내년에 금리 인하 시작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딱 누구 계세요? 저 같은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 저는 상반기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거라 생각했고 지금도 지금 월가에서 보면 점도표를 보면 희망이 없지만 지금 어저께 보여드렸던 거에 지금 시장 어제 그제 반영된 10년물 금리 기대 인플레이션을 계산을 때려보면 4.6이 아닙니다. 4.6이 아니고 4.45 정도 나오고요. 내년 하반기 되면 좀 떨어진 거로 나오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내년 금리 인하 시작을 기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겁니다. Not so fast라는 거죠. 그렇게 빨리 안 돼. 그렇게 기대를 하지 마 이놈아. 딱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딱 이분의 시각은. 이게 이제 내년 초 금리 인하 내년이 초도 아니고 내년. 내년 전체적으로 내년 하반기든 내년 초 같은 저 같은 사람의 극소수가 그냥 그게 하는데. 제일 긍정적으로 볼 그렇죠. 때잖아요. 그렇지만 이분은 내년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거라고 기대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싶다는 것이 야, 안 돼. 나서 그렇게 빨리 안 돼. 라고 자기 얘기해주고 싶다는 겁니다. 보수적이신 거예요. 네, 그런 워낙 이제 보수적인 분입니다 이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마이크 윌슨 앞서 제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런 전제 조건 얘기했는데요. 마이크 윌슨도 오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분의 시각이고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하네스의 주장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는 거는 각자 판단하시면 되는데 저는 항상 그 시장에서 다양한 시각을 전 성격적으로 오픈돼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얘기. 한국도 마찬가지.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시각을 갖고 그때그때 맞는 사람을 쫓아가는 게 좀 맞다라고 보고 있는 시각인데 이분은 역시 시장을 상당히 안 좋게 보는 대표 인물이죠. 마이클 윌슨과 지금 하넥 같은 분들 그리고 사비타 사브라마니안 그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가 가장 안 좋게 보고 있는데 바닥을 판단할 세 가지 기준을 자기가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이제 아직 바닥을 논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고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아주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조금 공부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건 조금 더 찾아보시려면 이제 검색이나 지식 검색 하시면 어렵진 않지만 아주 쉽게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 S&P 500의 12개월 예상 주당이익이 225달러 이하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 컨센서스는요.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이 237달러로 올해보다 5%, 4% 정도 여전히 높게 보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모건 스탠리가 제일 먼저 내년도 이익 전망을 가믹으로 얘기했고요. 이번 주말을 통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막 가믹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가믹이 좀 나옵니다. 지금요. 현실적으로. 가믹이 나오면 주식시장이 이렇게 회복되기가 확 올라가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 후에는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이번의 시각은 전체적으로 225달러 이하까지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익 전망이 내려가면 주가는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ISM 제조업. ISM 제조업 PMI인데요. ISM 제조업 지수와 S&P 500을 같이 그리면 거의 동행하는 그림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어저께 바로 발표한 거 50.9가 나왔는데 이게 45 이하로 훅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주가 더 떨어질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의 시각은. 세 번째 약간 어려운 개념인데 쉽게 얘기해서 위험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에코티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업계에서 그냥 쓰는 말인데요. 쉽게 해서 안전 자산 대비 기대 수익과의 차이 스프레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년물 채권보다 얼마만큼 기대하는 수익이 높아요. 수익이 많이 나와야지 그 주식을 할 거 아닙니까? 남는 게 있어야지 할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안전하게. 그게 지금 450bp, 4.5%포인트는 벌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2.76%밖에 안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익 전망이 많이 올라가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 수익이 엄청 높거나 목표 지수가 상당히 높거나 아니면은 금리가 떨어져야죠. 금리는 어느 정도 떨어져야 되냐? 이익의 변동이 없다고 그러면 금리가 2% 떨어져야 돼요. 그 금리가 지금 3.67 가잖아요. 그렇죠. 1.7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의 시각을 제가 약간 해석을 해드리면. 그래서 이거는 세 가지 중에서 최소한 두 가지 조건이 돼야지 주가 바닥을 논할 수 있다는 건데 이분의 시각을 그대로 제가 해석해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가격은 올해 안에 오기 쉽지 않다라는 것에 이분의 시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코멘트가 연준에 피봇이 없으면 세 가지 기준은 모두 11월 중순에 다 만족하게 돼도 놀라운 상황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저는 더 충격적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부정적으로 네, 오늘 원래 그랬지만 원래 그랬죠. 부정적으로 그래서 이 시장을 바라보고 모건스탠은 참고적으로 바닥이 내년 1분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년 1분기. 아, 그럼 S&P 이게 내년 1분기에 온다는 겁니까 그럼? 1분기 바닥인데 1분기 언제라고 얘기한 적 없으니까 기다려봐야죠. 시장의 그 마디 지수의 레인지에 대해서는 3,000에서 한 3,400 정도를 모건스탠리에서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 늘 그랬지만 좀 안 좋게 시장을 안 좋게. 바라보고 네. 있었다라는 거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월가의 소식이 좀 다소 부정적인, 그러니까 네네. 지금 시장에 약간 뜨거워진 열기를 좀 식힐 만한 그런 내용들을 함께 전해드렸고요. 저희가 매일매일 또 다른 월가의 네. 소식을 전해드리니까 내일도 함께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월가의 소식 지금까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목요일에 함께한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자, 네. 목요일의 남자 우리 정석 부사장님 인사 좀 해주시죠. 가장 중요한 게 내일 고용지표입니다.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고용지표에 네, 대한 고용지표. 예상은 잘 좋게 나올 나오겠죠.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에서는 다시 또 금리 인상에 대한 견고한 그런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마음은 좀 올라갔으면 좋은데 입에서는 좀 조심하자. 그렇죠. 라는 반대를 하다 보니까 좀 거북한데요. 할 수 없는 시장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최근에 올라온 그런 급등세 때문에 안약에 보지 마시고 긴장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고용지표, 다음 주 목요일 날 CPI까지는 긴장을 늦추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번 주 주말에 오프라인에서 우리 장석 부사장님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깜빡했네요. 네, 중요하잖아요. 저와 함께 사진을 찍으시거나 하실 분들은 오시면 되고 사실 저희 3년 만에 하는 오프라인 세미나거든요. 그쵸. 많은 분들 신청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프라인에서 미국 주식 미치다 이항현 전문위원과 또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 함께 만나보시기 바라겠고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내일도 오전 6시 30분에 외로이 저 혼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1년도 해외 주식 거래대금 1위 희엄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누구나 $40 드려요. 차세대 국내 해외 통합 MTS 영웅문에스샵 출시 기념. 지금 바로 영웅문에스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